체지방 감소, 유산균 다이어트 비의 날씬입니다. 배우 김희선 씨가 광고 모델인데요. 누적 판매가 12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대단하죠? 국내 최초 다이어트 유산균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입니다. 하루에 2캡슐 먹으면 장 건강 확실하고 다이어트 성공합니다. 이봉규 TV 특가 판매합니다. 전화하십시오. 네, 북한이 지금 아주 남한과의 적대적 행위가 아주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이초로 GP 북한군 장교 출신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요즘 아주 화제가 된 게 북한의 철도군 뭐고 남한과의 연결된 걸 다 폭파시켜 버렸어요. 폭파 장면도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GP에 근무하셨으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요, 이 조그만한 길 폭파인 거 가지고 김정은이 사전에 내려와서 봤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거 볼 때 굉장히 언론 플레이적이고요. 북한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거예요? 네, 언론 플레이 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면요, 이게 2007년도에 이게 첫 남북 철길 경의선이 이렇게 개통식하고 그런 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네. 2007년 5월 달에 보니까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북한군에 있었거든요. 북한군 최전방 보위부 장교 중위로 있었는데 네. 그렇게 경사스럽고 막 남북한이 떠들썩거리고 좋은 날인 거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린. 북한에는 전혀 무슨 반가운 소식이 아닐 뿐더러 이게 크게 유수화된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요. 무슨 개성공단으로 해서 들어오는 그 남북 대한민국 국민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국민들이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 못하면 통과하는 데서 어려움 겪고 이럴 때는 담배를 이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 경비원들한테. 담배를. 네. 예. 그래서 그 담배를 받아서 얼만큼 모아서 장마당에 내다 팔고 해서 그 경비원들이 먹을 수입이 좀 짭짤하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건 이거 경의선 도로로 해가지고 굉장히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끌었는데 북한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이번에 도로 폭발을 굉장히 가슴 아픈 걸로 생각을 하는데 북한에서는 북한 주민들은 저게 무슨 일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어쩌라고요. 북한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왜? 아니 남북 경의선 그 도로를 개통으로 해서 우리 삶이 나아졌냐? 이겁니다. 삶이 나아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그걸 해서 더 어려워지고. 예. 그래서 북한이 그때 당시에 2007년이나 그 경의선 도로를 이렇게 연결해 준 것은 김정은이 지금 도로가 너무 잘 막히고 대한민국에서 물자를 주겠다는데 빨리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빨리 받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도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오늘 받아야 되는데 둥기 우편이 빨리 가고 일반 둥기는 늦게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물자를 빨리 주겠다는데 받고 싶으니까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남북 그 도로를 연결했던 것뿐이지 무슨 국민 생활을 위해서 남북 경의선을 연결하고 그런 건 전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건 당연하겠죠. 국민 생활 신경 쓰는 놈입니까, 그 놈이? 그런데 예. 이제 도로도 폭파하고 철조망도 국경에 강화하고 이러는 거는 아예 북한군이 탈북을 못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 그걸 노렸다. 이렇게도 분석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그거 어떻게 봤냐면요. 이거 원래 김정은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했던 통일이라고 막 그랬거든요. 네. 통일이란 게 뭐냐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 통일입니다. 그렇겠죠. 걔네들이 그런 생각하는 거. 통일이지 무슨 북의 국가 무슨 하나의 민족 이런 거는 무슨 거짓말이죠. 위선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김정은이 지금 이렇게까지 폭발을 하면서 남북 관계를 단절시키고 국경 경비 강화시키고 이거 이렇게 한 것은 이전 아버지가 물려선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더 이상을 저는 대한민국을 먹어보겠다는 그 단계로 확장을 시킬 그런 여력이 없다. 이걸 지키는 데만 좀 몰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통일은 포기하고 이제 북한만 지켜야 되겠다. 네, 지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김정은이 지금 생각인 게 뭐냐면 옛날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군수공업에 들어가는 몇 프로만 인민생활에 돌려도 인민들이 흰쌀밥에 고깃국 먹을 수 있다. 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김정은이 생각은 핵무기 지금 수십 기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식적으로 보도가 됐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일반적인 또 군수물자 무슨 뭐 포나 뭐 다른 군수품도 어느 정도 마련이 됐습니다. 네. 네, 근데 다만 지금 안 된 게 식량이거든요. 전쟁을 하자면 식량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러저러한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전쟁을 해서는 승산이 없다. 핵을 하나 떨고 가지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는 군수 물자에 공급되는 식량을 아니면 뭐 군군 뭐 그런 돈을 몇 프로 떼서 인민 생활에 돌려가지고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여기서 달아나는 사람 또 자기 체제에 반기를 두는 그런 주민들을 잠재우고 충성심을 좀 유도시키기 위한 그런 작전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부 반란, 그다음에 이탈, 그다음에 특히 네. 이제 대량 탈북 이거를 막기 위해서 철조망을 치고 저런 네. 도로를 폭파하고 뭐 적대적 국가로 우리를 이렇게 못을 받고 하는 게 내부 단속해서 북한만 지키자. 이제 예, 이런 북한만 지키자 이겁니다. 이제 예. 내가 너들한테 이제 쌀 조금씩 이제 풀 테니까 이제 이제 러시아에서 들어온 뭐 이제 군수공업에 들어가는 어. 몇 프로세스에서 풀 테니까 이몇 풀트리에도 해줄 테니까 나에 대해서 방광 갖지 말고 우리 같이 좀 오래 가자. 예. 김정은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GP 철수가 그만큼 두려웠다는 건가요? 우리 이철호 중위께서도 이제 GP에서 근무하시다가 네.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그게 앞으로 많아질 거라는 뭐 북한의 우려가 이제 작용된 거예요. GP 철수를 어떻게 보십니까? GP 철수는 상당히 섣부른 어떤 판단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섣부른 판단한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이 GP 철수를 한 거? 네, 상당히 섣부른 판단이었고 손해가 막심한 손해를 아마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GP에는 그 GP라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네. 밖에 따로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북한군 GP는 네. GP라는 막사가 따로 있고 방치초소 따로 있고 포탄 창고 갱도 그다음에 하점 다 분산돼 있습니다. 다. 네. 근데 그거를 다 폭파해서 아예 없애버렸다? 이거는요, 처음에 북한이 GP를 건설할 때부터 대한민국을 초점으로 해서 요새화돼 이 제적의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요새화시켰기 때문에 쉽게 그 파괴가 안 되는 그런 처음부터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그 파괴하는 척만 한 거예요, 그럼? 일부러 그런 껍데기만 몇 개 파괴를 했지. 근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왜 들어가서 저 현장 검증을 할 때 북한에서 넘어온 북한군 GP에서 근무한 군인들이나 좀 사전 여행을 하고 어디를 좀 봐야 되겠다. 이런 동부전선에 많이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예. 서부전선, 동부전선 많이 넘어왔으면 그 군인들을 통해서 이 GP를 폭파했는데 어디를 가봐야 되냐. 이런 거를 사전에 요해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왜 그러면요. 아니 만나서 물어보는 게 군인 그 북한군 장교회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사진을 보여주고 이거구나. 막 포탄을 이렇게 무슨 뭐 하나 하점 하나 터트린 거 가지고 여기 이거다 매몰됐고 여기 무슨 지뢰원이고 뭐 어찌고 하더라고요. 예. 초소 안에는 GP 안에는 지뢰원이 없습니다. GP 안쪽에 놓으면 지뢰가 무슨 그거 다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흔적도 없이 폭파라고 하더라도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옛날 지표가 있기 때문에 흔적도 없이 폭파가 안 되거든요. 이게 땅이라는 게. 그러니까 북한은 대한민국하고 같이 GP 폭파하자고 해놓고 자기네들은 폭파하는 신용만 하고 위장하고 대한민국만 GP 폭파 다 없애버렸다. 예, 우리가 그렇습니다. 큰 손해 봤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실수한 게 뭐냐면 네. 이게 GP에서 중대부 초소라는 거 있습니다. 중대부 GP. 네. 그러니까 중대 장교들이 전문 머무르는 GP가 그 핵심 GP입니다. 네. 그 GP냐 아니냐를 똑바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 GP라면 통신 갱도가 있고요. 네. 또 군인들이 또 들어가서 무사시에 숨을 쉬는 갱도가 있습니다. 예. 그 갱도가 있으면 그걸 정확히 봐야 되고 일반 GP는 그런 갱도가 없이 따로 이렇게 콘크리트에서 만들어놓은 거 있거든요. 대피소 같은 게. 네. 네, 대피소 같은 게 있는데 동부전선은 산세가 험악하고
대한민국보다 북한 지피가 더 높은 데 있습니다. 동부전선은. 예. 서부전선은 대한민국이 더 높은 데 있고요. 서부전선이 북한 지피가 더 아래쪽에 있고요. 예. 그래서 한 지피를 없앤다 하더라도 북한군 지피는 두 개가 한 대한민국 지피 하나를 명중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예. 그 하나를 없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지피는 늘 사정권에 들어와 있는 거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 하나 없애버렸다? 그러면 또 사정 거리가 북한군 원래 한 개 지피 거리가 1.5km나 1.3km 그렇게 되거든요. 2km 예. 안팎인데 그거 10개 없었는데 대한민국 똑같이 10개 없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가 최소한 그래도 수십 킬로는 아예 전박 뚫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짜 이게 그때부터 북한군에 속힌 어떤 김한손실에 유도돼가지고 투자를 많이 했고 또 2018년에 다시 적길 잃는다 그러고 그 적길 이어줌으로 해서 북한 손해가 너무 막대했고 앞으로라도 지금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무슨 거래 새로운 정부 들어서도 북한은 조만간 이제 거래를 안 할 것입니다. 이제 좀 있다가요. 네. 좀 있다가 아마 북한 김정은이 아마 인민들을 위해서 크게 하나 선물을 냈다 아마 이런 뉴스 터지지 않을까요? 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 들어보면 대한민국과 그 위장 쇼를 하면서 야 우리도 지피 폭파할 테니까 니도 지피 폭파하자. 그리고 등치시켜서 몇 개 똑같이 폭파해놓고 대한민국만 완전히 수십 킬로 완전히 뚫려버리게 이렇게 해놓고 지네들은 다 위장 쇼를 해놓고 그리고 지금 와서는 철조망을 치고 탈북 못 넘어게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밑으로는 혹시 뭐 땅굴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위로는 철조망으로 해서 야 북한은 고립된 것처럼 해놓고 사실은 쳐들어올 준비 다 이거 위장으로 해놓은 거 아닙니까 또 이거? 쳐들어올 준비 다 했습니다. 아이고야 수십 킬로가 지금 뚫려버렸으니까. 예, 제가 박사님 채널에서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세전방 지피 밑에다가 네. 주체포라든지 다연장 이거 포들만 들어와서 포를 쏠 수 있게끔 포탄 찾고 비밀 포탄 찾고 반지하 시설 다 건설해 놨습니다. 2004년도에요. 20년 전에. 예. 그랬다는 건 벌써 다 이거 대한민국을 언제든 공격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는 글쎄요. 지금에 와서는 김정은이 지금 모든 게 지금 두렵고 어떡하나 북한 체제도 지금 집안 단속도 어렵다 이렇게 지금 하는데 그것만 이제 풀리면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죠. 지금으로서는 김정은은 지금 대한민국 넘볼 겨를이 없는 상태라고 봤습니다. 굉장히 내부 단속이 힘들고 지금 국민들을 어떻게 안심시키기 너무 힘들다. 이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마리 토끼 전략일 수 있네요. 내부 단속을 해서 못 넘어가게 탈북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땅굴로서 유사시 전쟁일 때는 땅굴로서 침투하게 그러니까 철조망을 쳐서 적군은 못 넘어오게 하지만 자기네들은 땅굴로 넘어오게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대한민국은 전투준비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북한이 지금 틈새만 보면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피 철순이 앞으로 무슨 대통령이 바뀌고 또 무슨 어느 당이 하든 누구 하든 항상 이거는 가지고 있어야 돼. 북한에 자꾸 퍼주고 야 우리 손잡고 가자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북한 주민들을 그냥 멸망의 구렁텅이로 넣는 그런 어리석은 정책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러네요. 야 이철호 장교는 중위로서 GP에서 근무하다가 탈북을 했기 때문에 GP에 대한 사정을 너무 잘 압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그 북한군으로서 장교로 근무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아는 건데 와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GP 철수한 거 천추의 한이 되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시죠,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이철호 장교 TV도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원래 전략 전술에 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정원이다, 뭐 안보실이다 이런 데가 정권 바뀌면서 바뀌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내내 그 자리 지키지 않아요. 뭐 장관도 1, 2년에 한 번씩 바뀌고 무슨 국정원장도 그렇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몇십 년을 대남 공작하는 사람은 몇십 년 그것만 해요. 그러니까 그 전략이라는 게 그래서 미국도 북한을 어떻게 요리를 못하고 매번 속잖아요. 그런데 이 철조망을 했을 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할 때 이거잖아요. 북한이 중국 쪽으로 철조망 넣고 휴전선 쪽으로 철조망 다 붙이고 경의선 도로 폭파하고 완전히 이제 남한과는 고립해서 자기네들만 이제 넘어가지 못하게 이제 고립 작전 쓴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이제 안 쳐들어오겠구나. 두 국가라니까 지네들 조카 통일의 의혹을 이제 꺾은 거구나. 포기한 거구나. 이렇게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게끔 하고 지네들은 철조망이 아니라 밑에 땅굴 다 준비해 놨다는 거 아니야. 땅굴로 넘어고 대한민국 군인은 땅굴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철조망에 막혀서 제대로 못 가고 유사시에 삽시간에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철조망에 막혀 못 가고 얘네는 준비된 땅굴로 들어오고 그런 위장을 할 수 있는 놈들이니까 이거 만반에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땅굴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우리의 전방 어떤 그 작전 내진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놈들 이거. 네, 마치겠습니다.